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소통단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이 가짜뉴스에 대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방식 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하고 이 관련 자료를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건들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거친 후 고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소통단은 약 4일 동안 총 479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방식은 유튜버와 트위터 등의 허위사실 또는 가짜 뉴스가 제작되어서 먼저 유포가 되고, 그 다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다시 재가공돼서 새로운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제보가 들어온 플랫폼 중 유튜브와 SNS 플랫폼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언론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서 생산된 가짜뉴스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에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와 트위터에서 생산된 가짜뉴스의 링크 또는 이미지를 또 캡처 파일 등으로 각종 단체 카카오톡 방에 다시 이렇게 전달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온라인 소통단은 이런 제보를 받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 등이 어떤 조직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속도입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가짜뉴스가 제작되어서 유포됐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거짓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명한 내용을 두고서 다시 한번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짧은 시간에 생산이 되고 유포되는 것은 특정 개개인만의 노력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조직적인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이 가짜 뉴스의 내용이 상당히 교묘하게 형식을 갖춘 채 제작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짜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악의적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형식을 갖춰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개인이 하려면 이걸 이렇게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그럴듯한 내용에 현혹될 만한 수준의 가짜뉴스를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종의 어떤 특정 세력이 가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그 반복성입니다. 악의적이고 완전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반한 가짜뉴스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유포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가짜뉴스의 생산, 확산 그리고 재확산 등이 마치 분업화되어서 지속적이고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조직적인 어떤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는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심지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단순히 의혹 차원에서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가짜뉴스가 고발되고 차단되었을 경우에 일반 개인은 평범한 개인이라면 자신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그만두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확산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과 며칠 전 김혜경 여사의 응급실 방문과 관련하여 이 외부의 CCTV까지 모든 것들이 낱낱이 공개가 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시간 사이에 악의적 가짜뉴스가 재생산되어 확산되었고, 이후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선대원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적극 해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또다시 한번 비틀어진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이것이 또 SNS를 통해서 재확산되는 모습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행위를 보았을 때 과거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던 시발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발단이 부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비방과 거짓에 기반한 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모습이 과거의 시발단의 역할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입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 또는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윤석열 후보 또는 정당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외곽에서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 그러한 어떤 모종의 악의적인 이런 위법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 역시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온라인 소통단은 가급적이면 법적 조치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엄연히 명백한 위법행위, 불법행위이고 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를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는 깨끗해야 합니다. 공약과 정책을 두고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건전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지 겨루는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등이 이 선거를 혼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치열하지만 깨끗한 선거가 중요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선거가 아니라 공약과 정책이 경쟁을 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클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는 다른 정당 및 후보자들께서도 클린 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소통단장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